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여러 무기, 그 중에서도 멋진 무기 골라서 아주 재밌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탱크인데요. 이스라엘 마게조의 끝판왕 사브라 전차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면은 뭐 개조하는 거 끝내주죠. 그 개조를 엄청나게 잘한다 하는 게 이제 인터넷 용어로 마개조라고 합니다. 마개조.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뭐 이 좁은 국토에서 또 한정된 자원으로 주변의 여러 중동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개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조하는 데는 뭐 끝내줍니다. 자, 이스라엘 마개조의 끝판왕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기 마개조의 달인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게 M50 슈퍼 셔먼인데요. 자, 이게 셔먼 전차예요. M4 셔먼. 우리 2차 대전 한국전 때 미군이 쓰던 바로 그 셔먼 전차입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하고 미국이 당연히 이제 셔먼 전차 이런 거 좀 갖다 줬죠. 쓰라고. 그래서 무기도 부족하고 신무기 살 돈도 없을 때는 개조가 최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M4 셔먼 전차 같은 경우에 뭐 아주 주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76mm 주포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 셔먼 이 전차의 포탑이 워낙 작아가지고 그 76mm 포도 감당하기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주포가 밖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셔먼 같은 경우에는 큰 포를 달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가져가가지고 90mm 포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90mm 포를 장착한 것을 M50 슈퍼 셔먼이라고 하고 또 이 90mm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105mm 포까지 이 셔먼에다가 달았습니다. 그건 M51 슈퍼 셔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때부터 완전히 개조의 달인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1, 2, 3차 중동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욤키푸르 전쟁.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 뭐 이집트, 시리아 별거 아니네 자식들 이제 이렇게 기고만장할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 욤키푸르 전쟁 때 그 이스라엘군이 이집트 공군에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그리고 이 전차전에서도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쟤들은 T-62 당시로선 최신형이었던 T-62를 몰고 와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여기는 아직도 셔먼 그리고 영국제 센츄리온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T-62에게. 그래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가 됐습니다. 공군은 깨지고 이집트한테 그리고 기갑전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풍전등화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긴급하게 전차 원조를 했죠. 바로 이제 본토에서는 못 가져가고 당시 서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 동독 그리고 폴란드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서독이 완전히 나토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에 미군들이 30만 명 이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독의 주독 미군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는 최신 무기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주독 미군에 있는 M60A1 전차를 급하게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욤키푸르 전쟁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기를 이제 극복하라고 미군이 바로바로 갖다 줬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급한 김에 주동 미군거 갖다 줄 테니까 이거라도 써 해가지고 이제 M60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욤키푸르 전쟁의 위기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한숨 돌리자마자 다시 깨어난 전차 마개조 본능입니다. 1975년대인데요. 그래가지고 야, 원래 탱크라는 게 좀 증가장갑 좀 달고 사통장치도 좀 바꾸고 그렇게 튜닝해서 좀 쓰는 거 아니겠냐? 원래 뭐 그냥 순정품 그대로 쓰는 법이 아니었어. 튜닝 좀 해야지. 이제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뭔가를 덕지덕지 갖다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M60A1을 베이스로 한 마가크 6 전차입니다. 자, 마가크 6. 이 마가크는 이 이스라엘이 패튼 전차들을 개조를 한 그 키트를 마가크라고 하는데 패튼이 이제 M48과 M60을 패튼 전차로 가지 않습니까? M4는 셔먼 전차고 이 패튼 전차는 이 마가크를 가지고 이제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마가크 1에서 마가크 5까지는 M48을 개조를 한 것을 마가크 1부터 마가크 5 그리고 M60 전차를 개조를 한 것은 마가크 6와 마가크 7입니다. 자, 일단 마가크 6를 이런 식으로 개조를 했어요. 자, 보시면 딱 보기에도 뭐 증가장갑, 반응장갑 완전히 덕지덕지 갖다 붙였습니다. 포탑에도 차체에도 갖다 붙이고 또 여기 이제 포신도
포신도 일반 포신보다 뭔가 좀 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포신을 에워싸는 자켓입니다. 내열 자켓.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엄청 더우니까 그냥 일반 쇳덩어리가 지금 밖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무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열 자켓, 즉 열에도 견딜 수 있는 자켓을 포신에다가 씌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견디게끔 만들었고, 이 이제 포탑과 차체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 증가장갑과 반응장갑 이런 것들을 완전히 덕지덕지 갖다 붙여가지고 생존력을 더 확보한 거. 이게 이제 마크 6입니다. 이 마크 6는 좀 기초적인 그런 개조예요. 여기에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마크 7이 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인 마개조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 개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입니다. 환골탈태를 주문합니다. 1980년도인데요. 아까 이제 1975년도에 마가크 6가 나왔고, 이제 그래서 야,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야, 개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건 뭐 그냥 기초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변기창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야, 지금 니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메르카바 전차 그거 좋기는 한데 한 대당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일단 우리 좀 쪽수 채우기용으로 기존 마가크 전차 개량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기창이 아니 지금 성능으로도 주변국 전차 전부 다 씹어먹고도 남는데 뭔 또 개량 얘기를 왜 또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야, 쟤들 지금 시리아하고 쟤들 T-72 사온다잖아. 그거 3세대야 3세대.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구형 마가크도 3세대급 전차들 그런 것들하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기창이 아니 그럼 어느 정도까지 스펙을 원하시는 거죠? 물어보니까 아니 당연히 3세대급이지. 비용은 최소화하고 성능은 3세대로 맞춰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M60 전차는 2세대 전차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2세대 전차와 3세대 전차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3세대 전차는 기동간 사격을 합니다. 달리면서 적을 겨냥해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세대 전차는 쏘려고 하면 서야 됩니다. T-62 여기까지는 2세대 전차예요. 소련도 쫙 서가지고 겨냥을 해서 쏴야 되는 거예요. T-62. 자, 그런데 T-72부터는 달리면서 쏩니다. 3세대 전차죠. 그래서 우리 K1 전차, 88 전차, K1 전차도 달리면서 쏩니다. 3세대 전차죠. 그리고 또 3세대 전차의 기본은 야간전 기능이 있어야 돼요. 야간전, 열영상 장비 이런 거 다 가지고 야간에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그전에는 이제 M48,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M48도 야간에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치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서치라이트 켜면 어떻게 됩니까? 적에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나 좀 잡아주세요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전차들 안 그래도 다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또 하늘에 있는 공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빨간색, 또 헤드라이트 커버 씌워가지고 빨간색 조명 이런 것만 켜고 다니는데, 아니 적 전차 때리려고 서치라이트 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공군들에게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좀 폭격 좀 해주세요. 그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야간전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터 킬러 기능. 2세대 전차까지는 적 전차를 쏘기 위해서 다 그쪽만 이제 막 겨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3세대 전차는 포수용 조준경과 전차장용 조준경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포수는 이제 저놈을 쏘기 위해서 막 조준을 막 하고 있어도 전차장이 또 막 표적을 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즉 이제 다른 걸 킬링을 하면서도 다른 걸 헌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다가 쟤는 지금 우리를 못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습 공격을 해서 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차장이 보다 보니까 저게 지금 우리를 쏘려고 하는 놈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놈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차장이 확 당겨가지고 포를 저놈에게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장과 포수가 따로따로 겨냥할 수 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헌터 킬러 기능입니다. 이런 게 이제 3세대 전차의 기본인데, 이거 하라는 겁니다. M60 같은 2세대 전차 서가지고 쏴야 되고, 이런 놈을 갖고 3세대 전차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거에서 그냥 알아서 자기가 만들면 3세대 만들면 되는데, 있는 걸, 그게 아닌 것을 3세대 전차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세대를 건너뛰라는 거니까 2세대 전차를 좀 세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마가크 6였는데 2세대 전차를 3세대로 만들어라. 정말 희한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했어요. 이스라엘이 마개조니까. 그래서 T-72를 잡기 위해서 완성된 마가크 7 전차입니다. 마가크 7이 아까 변기창이 주문을 하고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생긴 거 보십시오. 정말 이 포탑도 완전히 재설계를 해가지고 복합 장갑을 적용한
재설계 포탑입니다. 자, 3세대 전차 우리 K1도 그렇지만 복합 장갑이라는 게 나옵니다. 철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이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방어력 이런 걸 훨씬 더 강화시킨 것을 복합 장갑이라고 하는데, 우리 K1 전차 같은 경우는 뭐 세라믹 판을 뭐 집어넣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물질을 집어넣은 복합 장갑, 거기다가 또 증가 장갑, 포탑이 이만큼 지금 밖으로 늘어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포탑이 장갑이 두껍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었고, 또 정말 쇼킹한 게 이 포탑 내부에 60mm 박격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참호 뒤에, 건물 뒤에 숨어있는 적 보병을 공격하기 위해서 60mm 박격포를 쏘는 겁니다. 전차포는 직사포 아닙니까? 그런데 박격포는 곡사포 중에서도 완전 왕곡사포죠. 완전히 이렇게 해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건물 뒤에 숨어있는 적전차, 뭐 전차는 안 되겠지만 적 보병들, 뭐 이런 거, 대전차 미사일 갖고 있는 거, 만약에 저 건물 뒤에 있다. 그런데 아무리 보병이라도 대전차 미사일 갖고 있는 분대에게 이 우리 전차가 몸을 드러낸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제 야 박격포 쏴 하면 이제 그 뒤로 박격포 쏴가지고 제압해버리는 그 용도로 박격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기존 M60이 2세대 전차인데 신형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주포 안정화 장치 이런 걸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달리면서 사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8마력짜리 신형 디젤 엔진을 넣어서 이 무게를 감당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기동간 사격 가능, 그리고 장갑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으니까 T-72의 125mm 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크 7입니다. 정말 마개조의 끝판왕이었죠. 자, 그래서 이 마가크 7 같은 경우는 메르카바 전차가 나중에 이제 대량 배치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기갑 부대의 중추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이제 1985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사용했는데 2006년도에 이제 퇴역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21년 동안 이스라엘 기갑의 중추 어떤 세력이 됐던 게 바로 이 마가크 7입니다. 완전히 정말 대단하죠. 이게 M60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더 믿어지지 않는 정말 끝판왕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군 전차 활용을 눈여겨보았던 터키입니다. 2006년도에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아니고 터키입니다. 터키 정부님이 이스라엘 비행기창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자, 저기요, 님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M60A1이 있는데요. 우리 전차도 님들이 쓰는 그 마가크 7 그런 사양으로 튜닝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비행기창이, 아이고 고객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M60 개조 최강 패키지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다른 요구사항 없으신가요? 이러니까 터키가, 그럼 기왕 개조하는 거 우리 이거 좀 오래 쓸 거라서 주포도 좀 바꾸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M60이 105mm 포거든요. 근데 이 2000년대는 전부 이제 120mm 포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mm 포 달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가겠는데 대당 한 40억 원 정도 뭐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터키가 요새 새 전차 한 대 뭐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하니까 그 정도면 좋죠. 땡큐 갑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가지고 있던 M60 전차를 전부 이렇게 개량하기로 합니다. 이 40억 원 정도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 게 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터키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왜냐, 이 2006년도 당시에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K1A1 전차를 양산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K1A1 전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한 45억 원 이 정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K1A1 전차는 그야말로 이 터키가 말하는 그런 성능을 전부 다 갖추고 그보다 더 성능이 좋지요. 그런데 40억 원 정도에 괜찮으시겠어요? 그 정도 가격 괜찮다라고 한 게, 그때 이제 이 터키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를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못 샀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흑표 전차, K2 흑표 전차의 기술을 사가서 터키가 국산 전차를 만들었죠. 그때 이제 판매하던 M1 전차나 레오파드 전차 이런 것들이 전부 80억에서 100억 정도 하는 그런 시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K1, A1 같은 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당 40억 원 이거 괜찮은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M60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엄청난 스펙으로 탄생한 M60T입니다. 원래 이제 터키가 가지고 있던 M60을 M60T라고 했거든요. 터키의 T.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개조 패키지 사브라
패키지를 갖다 붙인 사브라 마크 1 전차로 거듭났습니다. 전투 중량은 55톤에서 59톤, 사브라 마크 1이 55톤, 마크 2가 59톤이에요. 엔진 출력은 908마력에서 마크 2 같은 경우에 1000마력, 그리고 이제 장갑은 복합 장갑입니다. 무장은 120mm 활강포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 K1A1처럼 120mm 활강포를 갖다 붙였어요. 야, 이 포탑 이거 보면 메르카바 전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하게 생겼죠. M60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정말 더 충격적인 일이 나옵니다. 세계를 경악케 한 방어력입니다. 3.5세대 우리 K2 전차, 뭐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중에서도 M1A2 버전 정도, 또 레오파드 전차 중에서도 레오파드 2, A6, A7 이 정도에 가서 3.5세대 전차라고 하는데, 그 3.5세대 전차보다 방어력이 더 강했던 겁니다. 자, 2016년 4월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터키군 이 사브라 전차가 지금 참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건물에 있던 IS가 코넷, 러시아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인 AT-14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쏘았어요. 쏘아가지고 정확하게 포탑을 명중시켰습니다. 포탑, 그러니까 포신의 왼쪽을 정확하게 지금 명중을 시켰어요. 이거 동영상 보면 막 완전히 화염으로 그냥 이걸 뒤덮어버려요. 이 시기에 그 미국의 M1 전차가 뭐 이집트나 이런 데 다 그 사우디나 이런 데 수출되지 않습니까? 그 M1 전차가 이런 코넷 한 방 맞으면 그냥 포탑 날아가 버리고, 레오파드 전차, 터키 레오파드 전차 쓰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작나 버리고, 이런 시기에 세상에 이렇게 이 M60을 베이스로 만들어서 사브라 키트를 갖다 씌운 이 사브라 마크 1 전차가 한 방 맞았으니까 이 IS들이 뭐 좋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걔들 뭐 하면은 했는데, 갑자기 포탑이 딕 들어와서 그 IS들을 향해서 포를 쏴서 이 IS 쐈던 사람들이 다 몰살을 해버렸답니다. 안에 있는 승무원들 4명이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다치지도 않았답니다. 이 정도로 방어력이 정말 정확하게 명중을 했는데, 이 AT-14 코넷 같은 경우는 관통력을 1.5m라고 그들은 스펙에 주장을 합니다. 1.5m. 아니 1.5m짜리 장갑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1.5m짜리 관통력을 가진 이 코넷을 쐈는데 정확하게 명중했는데도 이 장갑을 뚫지를 못하고 포탑을 돌려서 공격자를 바로 그냥 반격을 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방어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환갑을 바라보는 지금 이 M60이 터키가 아직도 정정한 비결은 바로 사브라 패키지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M60을 완전히 포탑을 지금 다 바꾸고 120mm 주포 갖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차체에도 전부 증가장갑, 반응장갑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방어력을 아까 보시다시피 3.5세대 전차인 레오파드, 그리고 M1A2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방어력으로 만들었고, 공격력도 나름 120mm 화강포니까 공격력도 지금 현대적인 전차 못지않은 공격력, 이런 걸 가지게끔 만든 이 사브라 마크 1.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개조하면 끝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뭐까지 개조하냐면은 F-35도 자기네들이 개조를 합니다. 뭐 칵핏하고 이런 거 자기네들 한테 다 맞게 개조하고, 그리고 이제 뭐든지 개조 다 해가지고 전투기도 개조하고 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공격 헬기 사업을 할 때 카모프 52 그거 우리가 살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카모프 52가 우리나라 육군에게 제안을 할 때 자기네들은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한국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항전 장비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제로 개조를 해주겠다. 뭐 이스라엘한테 부탁해서 하면 되니까, 뭐 개조의 달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개조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그 개조의 끝판왕 사브라 탱크, 지금도 터키는 잘 쓰고 있는 사브라 탱크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